여러분, 대기업, 대부업 대출이 폭감했다. 얼마나 줄었길래 폭감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일단 진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줄을 줄이야 몰랐다 생각 들 정도로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년 새 대부업 신규 대출 감소율입니다. 81.9%입니다. 대부업에서조차 여러분 대출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소기업은 도대체 어디 가서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돈 빌릴 데가 없어요. 저도 자영업자인데요. 돈 빌리러 가보면요. 그냥 무조건 퇴짜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게 불법 사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일수 쓰는 거 당연하게 쓸 수밖에 없다니까요. 대출을 해주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대출을 해주는 곳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급한 돈을 결국 말입니다. 불법 사금융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줄었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2022년 1분기만 하더라도 1조 1344억 원입니다. 그런데 2023년 1분기에는 2025억 원 대출하는 데 거쳤습니다. 81.9%가 줄었습니다. 무려 말입니다. 9,292억 원이 줄어들었다니까요. 2분기 대비하면 더 많이 줄어들죠. 2분기 대비하면. 2분기는 1조 2,079억 원이었는데 지금 2023년 1분기는 2,052억 원이니까요. 와, 충격적입니다. 그죠? 이게 줄어드는 속도가 작년 3분기에는 1조가 깨져서 9,189억 원이고요. 4분기에는 완전히 쪼그라듭니다. 3,709억까지 쪼그라듭니다. 또 쪼그라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올 1분기에는 최악입니다. 최악. 안 그래도 말입니다.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소기업이나 중기업이나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통제 방역 때문에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요. 돈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릴 데가 없다. 이 말은 결국 말입니다. 이게 불법 사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지표도 한번 보시지요. 대부업 69개사 신규 대출자입니다. 이거는 대출액이고요. 대출자도 말입니다. 여러분 91,024명에서요. 2023년 1분기 1년 사이에 지금 거의 4분의 1 토막 났죠. 26,767명으로 줄어들었으니까요. 돈 빌리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9만 1,000명이 빌렸는데 지금은 2만 6천 명밖에 못 빌린다. 이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빌려야 될까요? 어디서? 나머지는. 이것은 말입니다. 불법 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저는 정부가 이런 최악의 상황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왜 대부업은 돈을 안 빌려줄까? 여러분 대부업이 돈을 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사업 구조 자체가 말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법정 최고금리는 20%입니다. 20%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7%였던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췄잖아요. 그런데 대부업체들이 조달하는 대출 금액을 조달하는 조달금리는 8 내지 10%예요. 여기에다가 인건비, 광고비는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10% 이상입니다. 그러면 대출해줘서 남는 게 없잖아요. 남는 게. 이게 남는 게 없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예, 대부업은요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있는 대출도 지금 걷어들여야 될 판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시장을 무시한 결정이 지금 시장 곳곳에서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업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퓰리즘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면서 최고 이자를 낮추고 예 여기에다가 뭐 돈 계속 뿌리고 결국 그건 누가 갚아요? 여러분과 제가 갚는 거예요. 예, 그만큼 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다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예, 야당의 주머니에 더불어민주당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포퓰리즘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금 대부업이라는 업종 자체가 사라질 판이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대부업은 사업 구조가 지금 제대로 형성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죽어나는 것은 국민이다. 그중에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말입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이게 어디 가도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거기에 대한 충격탄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부업체조차도 대출을 안 해주니까 어디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최악이죠. 이렇게 되니 여러분 지금 상황은 점점 더 꼬여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법 사금융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부업에조차도 돈을 못 빌리니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이유를 한번 1, 2, 3, 4, 5, 5가지를 나눴는데요.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을 이용하기에 번거롭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번거롭다는 안 해준다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안 해준다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예, 그게 29.7%고요. 일부만 해주는 것도 24.4%고요. 예, 스스로 다 대출이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22.8%입니다. 예, 만기 연장 거부도 12.3%나 되고요. 예, 아니면 대부업체가 거절하는 것도 7.7%. 문제는 여러분 무섭습니다. 불법 사금융의 최고 금리는 1100%예요. 1100%. 평균 금리가 51%입니다. 이게 제가 조사한 것도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실에서 나온 정보예요.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거죠. 지금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지금 죽어라 하는 겁니다. 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중기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 지금 연체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말입니다. 연체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연체율을 보세요. 지금 2022년 4분기에 0.2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나마 대출 만기 연장 때문에 대출 연체율이 굉장히 낮아 보였습니다. 0.16까지 내려갔어요. 2022년 2분기에는요. 그런데 대출 만기 연장이 그대로인 상태 133조 3천억이 그대로인 상태인데도 지금 연체율이 0.26까지 올라갔다는 건 여러분 충격적인 수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체율이 가장 높았던 2019년 1분기 0.38보다도 훨씬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갚습니까? 자영업자 부채가 장난 아니잖아요. 예, 작년 4분기 기준으로 1019조 8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거 어떻게 갚습니까? 못 갚습니다. 디폴트 납니다. 예, 디폴트라는 게 결국은 금융위기가 초래된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자영업자 부채는 코로나 이후에만 하더라도 48.9%가 늘어났습니다. 334조 9천억 원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요 감당 못합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지금 좋아질 기미가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예,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결국 말입니다. 불법 사채 쓰다가 폭삭 망하는 그런 사태 저는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앞으로 말입니다. 이 연체율 말입니다. 점점 더 커지겠죠. 0.16이 더 많이 커지겠죠. 9월까지 가면 이제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133조 3천억 2월 기준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나올 텐데 어떻게 할까요? 아마 미루겠죠. 또 내년 선거 때까지 또 미룰 겁니다. 내년 선거까지 미루면 내년 4월 10일이 선거거든요. 만기 연장은 내년 3월이 또 만기 연장이에요. 4월 10일이니까 공교롭게도 그죠? 그럼 내년 9월까지 또 밀려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시한폭탄처럼 계속 밀고 가는데 밀고 가다가 경제 전체가 꼬꾸라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진짜 많이 해봅니다. 사실 지금 국민들은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사채에 뭐 신체 포기각서도 쓴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심지어 말입니다.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맞고 있는 그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제발 포퓰리즘으로 지금 경제를 망치지 마세요. 이 포퓰리즘이 결국은 말입니다. 나라를 좀먹게 만들고 경제를 파괴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불법 사채로 내몰리는 것도 지금 앞으로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예상이 들어요. 제발 경제가 정상화돼야 됩니다. 그 정상화만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여러분 포퓰리즘 막아주세요. 포퓰리즘 못 막으면요. 우리나라 남미가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아니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 국민에게 뿌리는 포퓰리즘이 지금처럼 계속 된다면 말입니다. 나라는 결국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 최악의 상황은 어느 누구도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고 있고요. 이미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저는 그래서 두렵다는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실제로 두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 경제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지금 뿌리째 썩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태산입니다.